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관련 법규에서 에너지법인데 이게 이제 에너지용 합리화법을 뜻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에너지 이제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라는 것은 딱 세 가지만 에너지에 해당된다고 했죠. 뭐였죠? 연료, 열, 전기. 이 세 가지가 보면은 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또 이 중에서 이제 연료라는 것은 여러분들 고체, 액체, 기체 연료가 있었죠. 그래서 자, 석유, 자, 액체 연료, 가스, 기체 연료, 석탄, 고체 연료입니다. 자,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하는데 대신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게 있었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 안 돼. 그렇죠. 제외한다고 했죠. 네. 자, 이런 내용들은 약간 좀 OS 문제라든지 또는 에너지 보면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해당되지 않는 것 또는 해당되는 에너지 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특정 열 사용 기자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특정 열 사용 기자재가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열 사용 기자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제조, 설치, 시공 및 사용에서의 안전관리 또는 유해 방지 또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 관리가 특히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서 특정 열 사용 기자재로 이렇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특정 열 사용 기자재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열 사용 기자재 보면은 설치, 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1항에 따라 시도지사한테 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내용 정도만 가볍게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정 열 사용 기자재의 종류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기관 하면은 여기서 기관이라는 게 보일러를 뜻합니다. 그래서 강철제 보일러, 자, 주철제 보일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일러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강철이라고 하면은 탄수화물량이 낮은 철로 만든 거고, 자, 주철이라고 하면 탄수화물량이 많은 철로 만든 겁니다. 자, 온수 보일러. 자, 그다음에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연탄 보일러 있죠. 이거를 가리키는 거고요. 자, 축열식 전기 보일러. 자, 여러분들 심야 전기 이용해서 심야의 값싼 전기로 자, 이렇게 온수나 이런 열을 축적했다가 낮 시간에 이제 이용하는 보일러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엔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에는 이제 별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태양열 지별기입니다. 자, 근데 태양열 지별기 아까 태양열 보일러 나왔었죠. 이렇게 보일러의 종류 구분하는 문제로서도 출제가 아까 됐었죠. 네. 자, 압력용기 보면은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또 외우평가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딱 기준을 제시하고 이거는 자,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인가. 그래서 2종 압력용기에 대해서 문제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뒤에 여러분들 결책 부록에 내용이 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네. 109페이지 보시면은 자, 108페이지와 109페이지에 좀 연결돼서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일종 압력용기는 최고 사용 압력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보면은 용기를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109페이지 보시면 2종 압력 용기 최고 사용 압력이 0.2 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한 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내부 부피가 0.04 제곱미터 이상인 거, 또 동시에 안쓰림이 200mm 이상이고, 그리고 그 길이가 1000mm 이상인 거. 네, 이런 기준이 나와 있으면은 1종과 2종 구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로입니다. 요로라고 하면은 가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업요로 하면은 좀 도자기나 이런 걸 붓는 가마를 뜻합니다. 그리고 금속요로 하면은 용광로, 쇳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철을 녹여서 이제 쇳물을 만들죠. 자, 이런 것 등을 해서 뭐 철천이나 보면 이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 재료로서 쓰는 거죠. 가마나 이제 용광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4페이지 보시면은 시공업 등록 말소 등의 이제 요청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내용 정도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에너지용 합의화법에서 보면은 자, 시공업 등록 말소 등의 이제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 37조에 따라서 시공업에 등록을 한 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시공업 등록한 자를 시공업자라고 합니다. 자,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나 시공 또는 세관은 뭐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스킨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자, 부실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또는 에너지 효율 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만약에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그 면허를 이제 등록을 취소, 네, 말소하거나 또는 그 시공업자의 이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시공 설치나 시공, 세관 이런 것들을 자,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자, 시공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이제 네 번째 검사 대상 기기의 이제 검사입니다. 근데 이 검사 대상 기기라고 하면은 자,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일러, 그 다음에 압력용기 두 가지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열사용 기자재라고 이것들이 보면은 검사 대상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에너지용 합리화법 제 39조에 보면은 검사 대상 기기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도지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지 또는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거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좀 출제를 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신다고. 네. 한번 좀 깨워주세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자,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검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보일러나 압력용기를 가리킨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제조업자는 검사 대상 기기 제조에 관해서 시도지사의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자, 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는 자, 시도지사의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 항목 이거를 잘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검사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자, 그게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로 좀 냈어요. 객관식 문제. 자, 검사 대상 기기의 유효기간이 아니죠. 자, 이거는 산업통상부 장관령으로 자,
보면은 자, 산업통상부 여기서부터 객관식 문제입니다. 산업통상부 산업통상 자원부 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받아야 될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것. 네.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이제 검사 중에서 검사 대상 기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사용한 자 그런 데 보면은 설치 보일러를 제조를 했어요. 그럼 제조 검사 보면은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어요? 제조 검사는 그렇죠. 구조 검사, 용접 검사가 있었죠. 그러면은 새로 보일러를 설치하면은 무슨 검사 받아야죠? 설치 검사.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개조 검사 한 거 봤었죠. 자, 진기 보일러를 온수 보일러로 바꾸거나 또는 연료나 연소 장치를 바꾸거나 네. 또는 뭐 대수리를 하거나 또는 보일러에 보면은 용량 그렇죠? 섹션을 증감해서 용량을 바꾼다거나 자 이런 것들은 다 개조 검사를 받아야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 대상 기계 설치 장소 변경입니다. 이거를 설치 장소 변경 검사라고 하죠. 가령 보면 공장이 이전했어요. 전주에 있는 공장이 군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전주에 있는 공장에 있는 보일러들 다 띄어서 자 군산으로 다 이동해야겠죠. 거기도 다시 설치를 합니다. 이때는 설치 장소 이제 변경 검사가 되는 거죠. 자 검사 대상 기기를 사용 중지한 후 자 재사용하려는 자 만약에 이제 회사 사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장을 잠깐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보면은 회사가 자금이 들어오고 해서 다시 이제 보일러 공장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가동 안 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다가 다시 재사용할 때는 재사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개조, 설치 장소 변경, 재사용. 자 이거는 다 뭐라고 했죠? 신고인가요? 검사인가요? 검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좀 내용 파악 정도만 하고요. 또 중요한 건 밑에 보면은 신고 있습니다. 신고 사항은 또 문제를 했으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중요한 사항들만 좀 색깔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검사에 합격된 검사 대상 기계의 제조업자나 설치자는 검사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 이거를 자 내주어야 합니다. 자,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 대상 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또 시도지사한테 자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시도지사가 이제 검사하는 건 아니고 자 에너지 에너지 관리공단 있죠. 여기서 위탁 받아서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검사 대상 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자 이거 무슨 검사 받아야 자? 그쪽 계속 사용 검사 하면은 자 안전 검사와 이제 성능 검사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네. 자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는 사용하면은 안 되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에 대해서 자 안전관리와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자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를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보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죠. 검사 안 받으면은 다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 이런 검사에 이제 합격을 해야지만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시도지사. 자, 검사 대상 기기의 안전 관리와 자,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이제 면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는 자, 시도지사한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검사하고 신고하고 꼭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객관식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인데 이번에는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이 아닌 것. 자, 검사 대상 기기가 사용 연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볼로 보면은 효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적자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폐기를 하고 다시 새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검사 대상 기기를 폐기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은 계속 사용 검사 받으라고 매년마다 통지서가 날라오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자, 검사 대상 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 상황이 뭐 안 좋다든지 또는 뭐 시즌별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때만 보일러를 가동하다니 하면은 이때 중지하고 중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사용할 때는 재사용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죠. 자, 검사 대상기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검사 대상기 보면은 설치자라고 하면은 자, 오너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저였는데 자, 만약에 이걸 팔았어요. 그러면 설치자가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죠. 자,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 대상기기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검사 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네, 설치한 경우는 신고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검사사항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 검사 대상 기기를 자, 사용을 중지했다가 다시 만약에 재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검사일까요? 신고일까요? 재사용하려는 자. 그렇죠.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지할 때는 신고, 그 다음에 재사용할 때는 검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두 문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대상 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이나 기준, 자, 그런 제반 사항들은 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용 합력법의 내용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자, 산업통상부 장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검사 대상기기와 검사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내용 정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입 검사 대상기기입니다. 뭐 보일러나 이런 것들, 안전기기 이런 것들을 수입할 때 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검사 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또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 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해서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수입하더라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이제 각고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검사 대상 기기에 안전관련,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검사의 전부나 또는 일부분을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검사 이제 전부나
일부가 면제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국내에 들여와서도 검사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전시회나 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할 때입니다. 또 그 밖에 이제 산업통상부 영으로 또 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정도만 가볍게 한번 봐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대상 기기에 뭐 관리자 선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관리자 선임이 아니고요. 이거는 내용이 조금 헤드라인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입 검사 대상 기기에 이제 검사에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임은 조금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내용을 좀 더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검사 대상기에 이제 검사에서 보면은 자, 산업통상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라서 검사에 합격된 검사 대상기계 제조업자에게는 지체 없이 검사증을 내주어야 되고요. 자,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예외로 둔 경우, 그 경우만 제외하고는 자, 이 검사에 합격해야지 보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검사의 내용,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사에 대한 내용, 아까 좀 빠져있는 내용은 이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검사 대상 기기의 관리자 이제 선임입니다. 네. 근데 선임은 여기서는 이제 잠깐 내용 보고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용량에 따라서 선임 기준이 있죠. 그게 또 문제 나오니까 이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검사 대상 기기 이제 선임입니다. 자,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는 자, 검사 대상 기기 안전관리, 위해 방지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자를 자, 선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관리자는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자,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 자격 기준과 선임 기준 자, 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검사 대상 기기의 설치자는 선임 또는 해임. 자, 관리자는 이제 선임하거나 해임하거나 자,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선임이나 해임, 퇴직한 경우에는 자, 시도지사한테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는 자, 여러분들 검사 대상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또는 퇴직 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 대상 기기 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선임이나 해임, 퇴직하고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 퇴직이나 해임되기 전에 미리 보면은 자,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니까 후임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임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만약에 이제 연기할 경우에는 자, 시도지사한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문제로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객관식 문제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검사 대상기 관리자의 객관식 검사 대상기 관리자의 자격 및 조정 범위입니다. 이걸로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10톤 이하입니다. 용량, 본래 용량이. 그러면 어떤 자격증만 선임이 가능하죠? 기능사. 그렇죠. 에너지 관리 기능사. 자, 그다음에 이제 10톤에서 30톤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격증 이상이 선임이 가능하죠? 그죠? 산업기사 이상.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10톤에서 30톤일 때, 자, 선임 가능한 자격증을 세 가지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에너지 관리 기사, 에너지 관리 기능자. 예. 그래서 아직은 이제 에너지 관리는 기술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격증 저희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자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산업기사 이상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0톤이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자, 무슨 자격증 이상이죠? 자, 그렇죠. 기사, 에너지 관리 기사,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기능자.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선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또 문제로서 외국평가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기준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꼭 이런 보일러 운전이나 이런 조종할 때는, 관리할 때는 꼭 자격증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될 거는, 자, 문제로서는 이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기준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 용량이 20톤이에요. 20톤. 그러면은 기능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때문에 이 기준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한번 보죠. 검사 대상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입니다. 네. 조사. 자, 검사 대상기기 설치자. 근데 이제 여기 설치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보면은 소유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일러. 어떻게 보면은 회사 이제 오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검사 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자, 검사 대상기로 인해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한테 그거를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일러를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보일러가 뭐 파열됐거나 또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죠. 사람이 다친다거나 또 사망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자, 시도지사나 여러분들 산업통상부 장관한테 이제 보고를 올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통보 한국에너지공단의 통보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 사람이 부상당한 경우, 다친 경우죠. 화재, 폭발, 네,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는 검사 대상기기, 보일러나 압력용 이런 것 등이 파손된 사고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 문제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네, 무엇인가? 네. 자, 근데
자, 그 밖에 검사 대상기가 파손된 사고로 자, 한국에너지공단 공단이 정하는 사고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이 정하는 사고 틀리죠.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은 주로 위탁 업무입니다. 얘는 위탁. 그러니까 어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제정한다든지 또는 어떤 정한다든지 이런 것 등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산업통상부령이나 이런 것 등을 대신 위임받아서 대신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신고 뭐 이거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위탁 업무를 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떤 범위나 이런 것 등을 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보를 받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 사고의 원인 그리고 경위 이런 것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꼭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이유가 또 이런 데도 있어요. 왜냐면은 자 이런 보일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면은 어떤 위험시효나 이런 것도 있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보일러에서 안전장치나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 배우셨기 때문에 그거에 보면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피해가 큰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격증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이게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선임이 된 사람이 그러면 그 사고 책임도 지고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런 법적 책임도 보면은 물을 수 있죠. 가령 보면은 만약에 보일러 운전하다가 관리자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보일러 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약간 좀 법적 책임들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고가 이제 뒤에 보면 사례집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대부분 보면은 약간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된 게 아니라 뭐 무허가 제품이라든지 또는 이런 이상 신호가 있어서도 보면은 이런 걸 무시하고 하나가 사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일러들은 워낙에 이제 자동화가 잘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바로 이제 보일러 정리나 이런 것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제 여러분들 뭐 근무하더라도 너무 막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을 받고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그 큰 보일러들 보면은 자 좀 압도될 수 좀 있어요. 네, 여러분들 가정용으로 이만한 거 보다가 막 키가 막 보면은 막 몇 미터짜리 막 보면 보일러 거대한 보일러들 보면은 과연 이런 거 운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근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 보면 이제 뭐 이런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화로 되어 하기 때문에 보면은 인수인계 받으면서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보일러 용량 나왔지만은 30톤 이상이 기사 이상이었죠. 근데 그런 보일러들은 좀 보기가 힘들어요. 실제 이제 보면 뭐 발전소나 이런 데서 있지 일반 산업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뭐 5톤, 뭐 10톤 뭐 그런 식의 보면은 보일러들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보시면은 특정 열사용 기자재가 있습니다. 근데 자, 열사용 기자재에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좀 중요한 부분은 종류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류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정 열사용 기자재 보면은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보일러, 태양열 지별기, 자, 압력용기, 유압열, 금속요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가령 이제 단순한 문제로 나오면은 다음 중 특정 열사용 기자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약간 좀 한정 지어서 한다면은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에서 보일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종류 구분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일러라고 하면은 강철제, 주철제 하면은 아까 재질에 따라서 보일러 만든 재질에 따라서 구분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자, 온수 보일러, 자, 증기 보일러처럼 자 보면은 열을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서 매개체에 따라서 증기와 온수로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이거는 여러분들 연탄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보일러인데 지금은 거의 이제 사용을 좀 안 하고 있죠. 다 기름 보일러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도시가스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 보일러로 대체가 이제 되고 있죠. 자, 그다음 이제 축열식 전기 보일러. 그래서 이제 심야전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열을 축적했다가 심야전기로 열을 축적했다가 낮 시간에 이제 난방에 이렇게 이용하는 보일러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태양열 집열기. 자, 이건 집열판을 통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 뭐 온수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용을 하는 겁니다. 또 압력용기, 아까 기준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자, 요업요로와 이제 금속요로인데 이거는 요로라고 하면은 가마나 아니면은 용광로를 이제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업요로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뭐 유리라든지 또는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자, 일종의 보면은 가마를 뜻하고요. 자, 금속요로 하면은 주로 뭐 용융로, 가열로, 뭐 규열로에서 보면은 자, 쇳물을 만드는 이런 용광로를 주로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설치 시공 범위라고 써 있는데요. 네. 그럼 저희가 얘는 산업기사를 갖고 있으면 네. 이 해당하는 거에 대한 걸 설치, 배관, 포관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30톤 미만으로 해서 네. 설치, 시공 다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취급에 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업자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건설면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조금 더 찾아서 한번 선생님들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설치나 시공에 대해서 범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예. 무조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들어가는 소속된 게 아니라 네. 여기 따로 사업을 이제 할수 있는. 업자로 해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 찾아가지고 따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하고 이제 뒤에 내용은 제가 조금 내용을 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지금 특정 열사용 기자재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좀 이렇게 사진 자료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연결해서 이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내용 살펴보기로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신가요? 저번 기술 있잖아요. 네. 취업이 좀 됐나요?